네, 한일 관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다녀왔죠. 이어서 한일 의원연맹 소속 우리 쪽 의원 몇 명이 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한일 정상 간의 일갈 타결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팩트에 근거한 건지도 일단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또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이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고요.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최봉태 변호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딱 한 건이 있는 게 아니라 소송이 여러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진행 상황이 딱 하나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소송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2018년도 대부분에서 확정된 이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추가 소송이 서울과 광주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추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2건 있는데 예. 이 판결이 다음 달 11일과 내년 1월 13일 날 선고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돼서 그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 문제고, 그다음에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또 소송을 낸 게 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제기를 해서 예. 모두가 결심이 되어서 다음 달 11일과 내년 1월 13일 날 선고 기일이 잡혀가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선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 선고도 한일 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 판결이 나게 되면은 예. 훨씬 더 큰 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네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이걸로 퉁쳤다. 그러니까 더 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일본이 더 반발에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일본 정부가 결국은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네.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이 청구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해결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15년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한 것이지 예.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소멸시켜서 구제를 할 것인가 이런 협의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2015년 당시에 그런 합의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이야기를 일본 정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어서 지금 선고일이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배상 문제였는데 12월과 1월에 있게 되는 지금 그 예정돼 있는 선고는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되니까 이제 더 추가가 된다라는 것을 일단 좀 중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그 정치권에서 그 한일 정상간의 일괄 합의 내지 일괄 타결 카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예.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양국 사법부 판단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한국 나름대로 사법부 판단이 나와 있고 또 일본에서는 일본 나름대로 판단이 나와 있는데 예. 그 판단이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냉전 당시에 일제 피해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예. 이것을 지금이라도 해결하라는 게 양국 사법부 판단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일제의 어떤 그냐면 이 가해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역사 문제에 대한 어떤 정리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그렇게 65년 당시에 이 피해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 피해자들이 많은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사법부 판단이 예를 들면 이 65년 당시에 피해자 문제가 이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구제를 해주지 말아라는 이런 판단이 나오면은 이거는 참 풀기가 어렵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 사법부 판단이 확정 판결이 구제를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렵지만은 일본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도 재판관님들이 심리를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 문제가 인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게 일본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법부 판단과 일본 사법부 판단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65년 당시에 미루어두었던 이 피해자 인권 문제를 지금이라도 해결하자 이렇게 지금 양국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 해법의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전부터 좀 하나 여쭤볼게요. 뭐 일괄 타결이든 합의든 뭐든지 간에 혹시 이제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접촉을 해온 바가 있었습니까? 이 해법과 관련해서? 지금 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은 오고 있죠. 연락은 오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사타진이 전혀 없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한국 정부가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게 65년 당시에 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 이 포괄적 해결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동참하게 집요하게 설득을 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지금 해결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 좀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 해결의 틀이라고 하는 게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양정숙 국회의원이 이제 그 발의했던 법안 내용을 보면 재단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일본 정부 및 책임 기업이 손해배상의 취지로 신탁한 신탁금으로 운영한다 이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뜻하는 겁니까? 재단을 일단 만들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 인권 피해자들 인권 문제가 65년 당시 제대로 해결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한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법안은 이제 피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게 근본 취지고요. 그리고 양국 사법부 판단이 나와 있으니까 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이 법률상의 화해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그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법률상의 화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사법부 판단도 그렇고 한국의 사법부 판단도 그렇고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를 하라는 것은 동일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판을 했는 피해자만 이렇게 구제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고 있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들하고 포괄적으로 이게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은 법률상의 화해가 이루어져야지 피해자들이 이 청구권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법률상 화해와 관련되는 법률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은 일본 기업들이 돈을 내는데도 상당히 불안할 것이고 또 넣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그 화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상 화해를 할 수 있는 이 틀을 한국 정부가 국회에서 함께 만들어야지 일본 정부나 기업들을 견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률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 그다음에 재원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이게 일본에서도 과거에 그 피해자들 구제를 했던 그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 선례를 우리가 모델로 해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동참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양정숙 의원안 같은 경우는 재단을 만들고 그 기금은 일본 정부 및 책임 기업에서 그러니까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과거 문희상 국회의장 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도 역시 재단을 만드는데 그 돈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양국 사법부 판단을 하고 이게 지금 판단하고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희상 의원의 그 법안 중에서 이게 지금 재단 관련되는 법안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양국 기업이나 국민들 기부금으로 이렇게 지금 네. 이 피해자를 구제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국 사법부 판단에도 저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본의 사법부에서도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 구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해 기업이 아니라 이 지금 책임 없는 이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이 기부금을 내 가지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인권 문제의 본질하고도 안 맞는 것이죠. 그럼 오히려 양정숙 의원안이 좀 더 해법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양정숙 의원은 법안은 지금 그 일본에서 기업들이 배상금을 갖다가 신탁을 해가지고 이게 해결했던 선례를 따라서 지금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그 적어도 이게 지금 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그 문희상 의원 법안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진화가 된 법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일본의 스가 총리가 한국이 먼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본에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런 억지를 갖다가 이게 지금 그 바꾸려고 하면은 우선 일본 정부가 이중 프레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지금 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중 프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국회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 언론들 상대로 할 때는 마치 소멸된 것이나 이렇게 이중 프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중 프레이를 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 문제 해결의 공간제부터 지금 형성하는 게 우선 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일본 사법부 판단을 스스로 존중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지난하게 지금 가급이겠지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